그러면은 저는 발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두 분이 이제 좀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 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문과답게 좀 말랑말랑한 얘기로 마지막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주제는 이제 왜 나이키는 신을 수 없는 운동화를 파는가라고 이제 이름을 짓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 나이키가 이제 발행하고 있는 NFT 운동화는 신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어그로성 끌고자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고, 오늘 사실 이 나이키가 최근도 그렇고 이제 이전부터 사실 아티팩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웹3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었는데 요새 좀 횡보가 너무 좀 광폭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팔로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좀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내가 너무 이제 허슬하게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거 정리한 내용을 좀 오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목차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좀 해놨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키가 사실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아티팩트 인수하고 사실 본격적으로 한 거는 19년 때부터 이제 특허 출원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 뛰어들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나이키가 왜 그때 그 시점에 이제 시작을 했는지, 아티팩트를 인수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뒤에 뭐 아티팩트라든지, 지금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이제 IRL 제품, 그 다음에 곧 오픈 예정인 다수시까지 한번 건드려 보고 가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야 독보적으로 사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이제 선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신발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요번에 좀 조사하다 보니 조금 알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2010년 중반까지는 나이키가 아디다스에 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 이제 필두로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된 스니커를 좀 밀었었던 때였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해도 예전에 이제 나이키가 사용했던 마케팅 방식 그 스포츠 선수들하고 좀 전통적인 스포츠 마케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 17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나이키가 아디다스에 밀리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나이키가 위기를 깨닫고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나이키의 남성 임원들의 이제 성희롱 사건, 뭐 여성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CEO를 비롯해서 이제 임원진들 대부분이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사실상 교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직면한 나이키가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웠던 게 D2C. D2C가 이제 다이렉트 투 커머스, 그냥 고객과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좀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2010년대 중반에 아디다스가 나이키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그냥 우리가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나이키 신발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이제 깨닫고 움직인 게 아디다스. 그리고 나이키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임원진을 교체하면서 우리가 더 빨리 D2C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뭐 D2C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키 정도 되는 회사가 아니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전략이긴 합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9년에 이제 탈 아마존, 이제 아마존의 입점에 있는 나이키 신발은 다 빼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D2C 전략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제 한창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래플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결국 이 D2C 전략의 본질적인 이제 장점 그리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나이키가 고객과의 관계, 고객 경험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까지 우리가 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상품을 개발할 때나 아니면 뭐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고객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D2C로 하는 게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제 유통 채널에 주던
비용을 이제 줄이게 되는 거니까 유통마진 절감으로 이제 이 비용 구조를 개선해서 결국에는 2020년도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2021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해서 지금까지 뭐 길진 않지만 한 2년째는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이키의 D2C 전체 매출의 D2C 비중인데 2016년대는 한 20% 중반이었다가 지금은 2022년에는 40% 중반까지 치고 올라왔고 나이키는 2026년까지 요 수치를 60%까지 올리면서 D2C 전략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2C 전략에서 이제 본질은 결국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뭐 고객 경험 강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결국 연결될 수 있는 게 웹3, 나아가서 NFT랑 좀 궁합이 좋다고 느꼈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웹2 회사들이 많이 웹3 쪽으로 넘어 이제 사업군을 좀 확장을 시키는 게 기존 고객들에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하는 면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가 펼치는 D2C 전략과 웹3, NFT의 궁합이 좋았다. 뭐 결과론적으로 사실 이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D2C 전략을 극대화하는 게 이 웹3 디지털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앞에서 좀 말씀드린 내용은 좀 서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나이키와 아티팩트 그리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트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이제 창업한 회사고 웹3 디자인 스튜디오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인수 전에도 이제 가상 스니커즈 NFT를 통해서 좀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던 회사고 2021년 12월에 나이키에 피인수되면서 네 번째 이제 브랜드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티팩트는 나이키 인수 전에도 사실 뭐 한 네다섯 개 NFT 프로젝트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뭐 로열티 비용 포함해가지고 매출을 한 13억 달러 정도 이미 거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이제 이 아티팩트의 인수 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 정도 매출을 2020년에 창업한 회사가 2020년, 2021년 2년 만에 12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정도면 그 정도 밸류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나이키 인수 전에도 여러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나 NFT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 장표는 2020년 1월부터 이제 2022년 12월까지 제가 요 아티팩트의 트위터를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NFT를 가지고 뭐 스니커즈를 만들고 뭔가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살펴를 봤는데 사실 뭐 2021년 12월 여기 나이키에 인수되기 전부터 사실 뭐 아티팩트의 NFT 프로젝트인 클론 X도 사실은 그 전에 민팅을 했었고 그 전에 뭐 크립토펑크 홀더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티스트랑 같이 콜라보한 것들 뭐 퓨어셔스 뭐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사실은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미 많이 거뒀었는데요. 21년에 이제 12월 나이키에 인수되면서 거의 올해는 한 달에 한 개 이상의 콜라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좀 허스를 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사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표를 채우다 보니까 비단 아티팩트가 이제 신발이나 옷 등의 디지털 웨어러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쓰는 캐리어 그리고 향수 브랜드랑도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리모아라는 브랜드랑 이미 진행을 했었고 향수는 뭐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향수 브랜드인 이제 고급 향수 브랜드인 바이레도랑 이제 콜라보를 발표한 상태고 요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도대체 향수랑 NFT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냥 뭐 단편적인 아티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약간 오라 이제 오라
요런 향기를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향기를 NFT를 활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표현할 거다라고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향수병에 NFC 태그 붙여가지고 뭔가 인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여러 신발, 옷, 뭐 월드컵 기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M2E 기능을 지원하는 이제 최초의 웹3 스니커를 12월에 이제 민팅을 했었고요. 내년이 아니죠. 올해 5월에 이제 실물이 이제 발송되면서 실제로 이제 M2E뿐만 아니라 뭐 이제 자동으로 신발끈이 조여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을 한다든지, 우리의 스마트폰이 이제 거의 신발로 옮겨가는 약간 스마트 운동화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클로넥스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트위터나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좀 정보를 좀 수집을 했고요. 결국 아티팩트가 사실 이렇게 좀 달마다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커뮤니티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약간은 좀 질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뭔가 몰입돼가지고 NFT에 몰입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뭔가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티팩트가 너무 이제 좀 하드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이키 인수전에 아티팩트가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은 사실 시장의 관심이나 이제 좀 이런 홀더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부회자들의 관심을 좀 덜 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티팩트가 만드는 것들에 나이키가 붙어버리니까 기존에 이제 나이키 매니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느 정도 아티팩트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티팩트와 나이키 나름대로 이제 서로의 좀 인수 전에 이제 승부수가 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티팩트가 만드는 이제 가상자산 아이템이나 이런 챌린지, 그다음 뭐 퀘스트, 뭐 게임을 뭐 동반한 퀘스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실 좀 느꼈던 거는 결국에 얘네가 이 홀더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방관하는 그냥 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직접 크리에이터로 만들고 싶다라는 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례로 이제 아티팩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클론 X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제 AR 필터를 만들게 시킨다든지 홀더들에게, 그리고 뭐 블렌더나 이제 마야 같은 3D 툴을 활용해서 본인이 이제 이 클론의 집인 포드를 꾸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걸 좀 보여주면서 결국에 아티팩트는 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지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직접적으로 노리는 거는 대중보다는 뭔가 그냥 확실히 크리에이터, 그다음 뭐 수집가 이런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티팩트는 너무 내용이 많지만 제가 일부러 너무 좀 어지러울까 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요것보다 사실은 이 테이블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더 많았는데 제가 좀 놓쳐가지고 못 적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티팩트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아티팩트는 결국 지금 이 나이키가 2021년에 인수한 회사로 그럼 나이키가 2021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나이키는 이미 2019년에 이제 크립토킥스라는 이제 어떤 이제 고유 명사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ERC 가지고 제품 정보와 소유권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형태로 이제 특허를 받았었는데 요게 이제 다시 조금 리메이크가 돼서 과거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이제 NFT 운동화를 IRL,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몰랐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근데 찾아보니까 in real life라고 해가지고 뭐 직역하면은 현실에서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즉 현실 세계에서 이 NFT를 IRL 제품으로 바꿔서 전환시켜서 실제로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나이키의 아이디어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저 운동화가 이제 지금 12월에 이제 민팅을 하고 5월에 실물 발송이 예정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사실
저는 좀 저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미 나이키는 4년 전부터 EARL이라는 기술이 접목된 스니커즈를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신발을 신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신발끈이 조여지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때 4년 전에는 그 정도의 이제 기술을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이제 무선 충전하는 것처럼 신발을 이제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된다든지, 그리고 신발과 앱을 연결해서 뭐 뛴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잰다든지, 뭐 이런 기술을 접목한 스니커즈를 4년 전에 이미 출시를 했고, 이게 이제 버전 업이 돼가지고 뭐 2.0 또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기 버전은 사실 디자인이 너무 이제 로보틱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지금도 좀 그런 사이버틱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진 스니커즈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좀 집대성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크립토킥스 IRL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배송이 이제 5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M2E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신발에 달려있는 조명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색깔 같아요. 색깔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거나, 뭐 자동으로 신발끈을 조이거나, 그다음에 무선 충전, 그리고 NFC 태그를 삽입해가지고 이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해서 이제 5월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IRL 제품이 이번에 발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티팩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어나 향수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NFT와 이제 실물 제품을 연결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제품을 다 IRL로 만들어서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를 연결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굳이 왜 근데 이제 이렇게 실물 제품과 연결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뭔가 나이키 입장에서는 가상세계의 이제 NFT 운동화도 좋지만 결국은 실물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게 또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뭐 사업 구조상 좋은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이 좀 들었던 거는 IRL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WM 칩, 요게 이제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NFC 태그 통해 가지고 이 운동화가 이제 앱에서 내가 이제 NFT 뭐 이 운동화의 주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게, 지금 한창 나이키가 올해 이제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이제 나이키 코리아에서 이제 리셀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리셀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나이키가 리셀러들이 대부분 이익을 보는 구조, 리셀러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이키도 요거 로열티를 이득을 좀 볼 수 있게 설계한 게 아닐까? 이게 나이키의 노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실물 운동화나 NFT 운동화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냥 실물 운동화만 있을 때 리셀을 하게 될 경우에 리셀러가 이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나이키가 NFT 거래하는 것처럼 이제 거래가 되면은 결국에 이제 로열티 2차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니까 이 리셀러들이 가져가는 이득에 나이키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스우시. 다스우시도 이제 최근에 좀 발표한 내용인데, 다스우시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상자산이 이제 아이템의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가상자산 뭐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다스우시와 연계된 메타버스나 게임에서 착용이 가능하고, 이 IR의 실물 운동화를 가지고 실제로 다스우시가 여는 여러 이벤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나온 플랫폼이고요. 아직 오픈은 안 했고 사전 신청만 지금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스우시는 사실 모든 것을 연결해서 이제 모든 것, 이제 뭐 가상자산 아이템이나 뭐 판매나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랑 협력해서 뭐 제품도 공동으로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거라는 청사진을 지금 발표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스오시가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아티팩트랑도 좀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지금 나이키는 다스오시의 이제 온보딩을 위해서 웹3 이제 커뮤니티 교육을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스틴, 텍사스에 이제 좀 돌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뭔가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이벤트를 하면서 교육까지 같이 시키는, 제가 트위터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 전역을 돌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뭐 튜토리얼 가이드까지 제공을 해가지고 뭐 다스우시를 누구나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스우시도 사실은 다른 이제 뭐 웹2의 이제 프로젝트 마냥 메타마스크나 너는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직불이나 이제 신용카드 사용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폴리곤에서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우시는 뭐 지금 뭐 나이키 자체가 뭐 지금 뭐 드레이크나 이제 뭐 르브론, 뭐 조던, 나달 등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과 콜라보한 스니커를 다스우시에 한 번만 떨어뜨려도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온보딩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나이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자 좀 강자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화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랑 이제 아티팩트 좋은 건 알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 되게 멋있고 하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좀 비슷하게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클론X FP, 그러면 클론X를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클론X FP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하게 됐는데, 클론X FP가 왜 떨어지는지는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민팅 이후에 이제 FP가 최고의 이제 18이더, 거의 19이더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한 5.9이더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게 그냥 NFT 시장 전체 하락하고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연관은 있겠지만, 아티팩트가 진짜로 잘하고 클론X가 진짜로 좋은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반등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퍼지 펭귄도 제가 2이더에 샀다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행복한, 처음으로 NFT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별 없는 프로젝트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프로넥스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아티팩트가 되게 허슬하고 되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건 알겠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피로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 클론엑스를 가지고 계신데, 이 클론엑스 할 때마다 맨날 뭐가 온대요. 뭐 AR 필터를 적용하면 너가 이제 카메라나 줌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너가 이제 후드를 받으면 요거 너 AR 후드로 해가지고 너 이런 것들 멋있게 뭐 찍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뭔가 세팅을 하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뭐 툴도 써야 되고 뭐 배워야 되고 누가 뭐 조작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대중들한테는 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티팩트의 파운더 분들이 다 이제 게임 좋아하고 뭔가 판타지, 그다음에 뭐 이런 랩, 뭐 VR,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전반적으로 대부분 뭐 NFT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뭐 퀘스트를 깨야 된다든지 퀴즈를 풀어야 된다든지 게임을 해야 된다든지 되게 복잡한 구조로 플레이가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대중성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왜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디자인은 좀 마음에 드는데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냥 좀 여기서 연장선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아티팩트는 크리에이터 경제, 아바타 경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스옷이나 이제 아티팩트까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나이키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이제 메서드 옵션은 다스옷이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스옷이 납품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는 클론 X를 통해서 양성을 한다
라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스우시는 정말 뭐 지갑이든 뭐 코인이든 없는 사람도 그냥 카드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고, 클론 X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뭐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이키가 좀 구조를 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든 거는 결국에 나이키랑 그럼 아티팩트는 NFT로 돈을 벌고 있나? 라는 걸 이제 좀 찾아봤을 때 나이키가 지금 이제 2021년 12월에 인수를 하고 이제 2022년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나이키가 NFT에서 창출한 매출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약 2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2위가 이제 돌체앤가바나, 이제 3위가 티파니. 티파니가 이제 그 크립토 펑크 아마 그 목걸이 팔아가지고 이제 번 돈 같은데, 요런 이제 트랜잭션이나 거래량이나 이제 초기 판매나 로열티 금액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나이키가 지금 매출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초기 판매랑 로열티랑 거의 비슷한 구성이라고 보면은 확실히 나이키가 지금 아티팩트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순항 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초기 판매가 훨씬 높고 로열티가 높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비슷한 구도로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아래로는 뭐 구찌, 아디다스, 뭐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 뭐 에이제로,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라코스테, 니켈로디언 뭐 이런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아래로 뭐 이제 뭐 차 이제 맥라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요렇게 지금 구성이 좀 되어 있고 2억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조던이 사실 2021년에 4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357억 달러 중에 조던만 이제 47억 달러로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 아티팩트가 나이키의 나중에 중요한 매출원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것도 리셀이랑 좀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리셀 시장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매가의 이제 2배에서 10배 사이 이제 가격으로 뭐 실제 창출하는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제 어쨌든 리셀 시장이 존재를 하고, 물론 이제 뭐 나이키에서도 조던, 뭐 아디다스나 레이복에서도 인기 있는 그룹군에서 이제 리셀 시장이 형성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이키와 아티팩트가 이 조던 같은 브랜드를 NFT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요한 이제 이 운동화 리셀 시장에서 이제 80억 달러 규모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실물 운동화 리셀 시장이고요. 가상 세계에서의 이제 이 NFT 리셀 시장이 뭔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하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 아티팩트와 나이키가 조던 같은 브랜드를 NFT에서도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나이키의 매출에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비주얼적인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나이키 최근에 주가가 좀 어떤가 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지금 좀 셀렉을 한 건데, 생각보다 주가가 되게 좋아서 놀랐습니다. 최근에 다 뭐 이제 뭐 긴축이든 매크로든 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생각보다 나이키 주식이 괜찮아서 그러면 나이키를 사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긴 한데, 이건 뒤에서 한번 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지금 나이키가 아티팩트를 통해서 매출을 2억을 냈는데, 아티팩트는 2020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 이제 팔릴 때만 해도 직원이 한 15명에 이제 어, 기업 가치가 3,3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소문에는 이게 인수금액이 10억 달러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인수 전에도 뭐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벌었던 이제 만약에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인수 금액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는 나이키가 지금 이제 조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티팩트를 이제 브랜드화해서 가져가겠다라고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를 살까라고 해봤을 때
사실 뭐 클론엑스 NFT를 사는 거는 뭐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클론엑스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뭔가 이 지금 이 NFT 시장이 뭐 지금은 살짝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제가 NFT를 활용해서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나이키 주식을 사자니 올해 경제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 이거 살 바에는 그냥 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금을 좀 요새 사고 있는데, 아무튼 차라리 뭔가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좀 뜬금없지만 폴리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차라리 다스우시에서 결국에 리셀 시장이 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여기 다스우시에 빨리 선점해가지고 리셀러 되는 게 조금 더 돈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나이키랑 아티팩트가 이제 에어드랍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약간 좀 랜덤하게 좋은 것들 막 뿌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무라카미 타카시랑 같이 뭐 만든 스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뿌릴 때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다스우시가 지금 아마 지금 아이디 등록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여기 빨리 뭔가 조인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웹2 회사들의 이제 웹3 전략들을 좀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다 폴리곤이더라고요. 뭐 디즈니나 코카콜라나 심지어는 JP 모건이 이제 올해 이제 디파이 거래를 2번 정도 했었는데 다 이제 폴리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스타벅스도 지금 폴리곤 쓰고 있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폴리곤이 확실히 뭔가 뭐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은 되게 열심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차라리 폴리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요거는 투자 제가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제 짧은 생각 좀 말씀드린 거고, 저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